그렇다면 이 부사관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부터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좀 다소 생뚱맞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제가 하사 생활을 하면서부터 항상 생각해오던 거예요. 부사관 숫자를 늘리려면 제가 이번에 또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들어서 이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들었던 게 뭐냐면 부사관, 장기 지원자들 전원 선발을 검토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여기서 장기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장기는 간단히 말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사관은 처음에 들어가면 비정규직이에요. 장기 심사를 보고 합격을 해야 이제 정규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사관이 이런 빌어먹을 들어오진 않는데 나가는 사람은 졸라게 많으니까 야, 장기 지원만 해라. 무조건 붙여준다. 이겁니다. 시행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필기시험도 없애더니 이제는 장기까지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뉴스 기사로 접했는데 해당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각 군의 높은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회의를 한 겁니다. 부사관 지원율 하락에 대한 원인이 뭘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나누셨나봐요. 뭐 각 군의 주임원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인사참모님 뭐 등등 아주 높으신 분들이 얘기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그 회의에서 이제 부사관을 왜 이렇게 안 하는 걸까에 대한 원인으로 나온 이야기들이 낮은 급여와 열악한 주거 환경, 그리고 이제 자아실현 기회의 부족, 한마디로 여건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돈도 조금 주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대요. 저는 이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뭐야 이거 뭐 원인을 다 알고 있잖아. 물론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핵심적인 원인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해가 좀 안 됐던 게 지원율 하락의 원인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결론이 장기 지원자 전원 선발 이렇게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검토를 하겠다는 거지 하겠다고 한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뭐야 이게 돈 조금 주고 주거 환경 안 좋고 자아실현 기회도 없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모든 악조건이 있는 부사관의 세계로 와라 결론을 이렇게 내린 거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 방안이야. 결론이 어떻게 이렇게 난 건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부사관을 늘리는 계획으로 장기 지원자를 무조건 다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그 방식이 잘못됐어요. 부사관을 왜 안 하는 걸까? 뭐 위에서 나온 이야기들도 당연히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사관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기 선발에 대한 두려움은 아닐 것 같거든요. 물론 그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안 하는 분들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부사관을 지원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누가 거기서 근데 장기 안 돼서 전역해야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 부사관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있긴 있겠죠. 저는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사관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부터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좀 다소 생뚱맞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제가 하사 생활을 하면서부터 항상 생각해오던 거예요. 부사관 숫자를 늘리려면 부사관 복무 기간부터 줄여야 됩니다. 좀 생뚱맞을 수 있죠. 근데 지금 부사관의 의무 복무가 몇 년입니까? 4년이죠. 너무 길어. 이런 빌어먹을 적당히 길어야 되는데 너무 길다 이겁니다. 지금 부사관 지원을 고민하고 있는 20대 청년들 중에 고민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고민하다가 지원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고민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는 그 원인이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돈이겠죠. 돈을 너무 조금 준다. 이게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겠지만 그 외에도 뭐 여건도 안 좋고 요즘에 인식도 안 좋고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빌어먹을 의무복무 4년의 벽에 막혀가지고 고민만 하다가 그냥 안 하는 경우가 저는 절대로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4년 진짜 너무 길어요. 군인 한번 해볼까 하다가도 근데 의무복무가 4년인데 막상 했다가 잘 맞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4년 뒤에 나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 존나 막막해지는 거예요. 저는 못해도 1년은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한 1년 반까지도 줄여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부사관의 단점이 너무 많잖아요. 뭐 돈, 여건, 인식 등등 뭐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원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생각하겠죠. 근데 고민하다가 이거 내가 생각해보니까 장단점이 거의 박빙이야 내 기준에서. 이거 뭔가 아리까리해. 그러면 일단 한번 해봐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왜냐? 빌어먹을 4년이니까 4년을 누가 한번 해볼까 하면서 합니까? 그렇잖아요. 말도 안 돼요. 무슨 지금 신작 게임 찍먹해보는 것도 아니고 누가 4년을 어디 한번 맛이나 볼까 하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남자들은 어찌됐든 거의 대부분이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이게 뭐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남자는 거의 대부분이 어차피 군대를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빌어먹을 군대는 어차피 가야 되는 건데 병으로 갈 바에는 차라리 군생활 더 하더라도 부사관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가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몇 명 있었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잘 맞으면 평생 직장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다 싶어서 전역을 하게 되더라도 그 안에서 뭐 목돈을 마련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병으로 갈 바에 부사관 가자 하는 분들이 꽤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 병사 군 생활이 3개월이나 줄었고 월급도 많이 올랐죠. 저는 지금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월급은 거의 역전이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는 병으로 갈 바에 라는 생각에 도달하지 않는 겁니다. 병사 여건이 정말 너무 안 좋았을 때 월급 막 10만원, 20만원 받고 군생활 21개월 뭐 더 올라가면은 24개월 하던 그 시절에는 야 그래 병으로 갈 바에 군생활 더 하더라도 부사관으로 가자 하는 생각에 도달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병으로 갈 바에 라는 생각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병으로 가야지. 제가 뭐 지금 병사는 꿀빤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군대는 뭐 18개월로 줄었고 나발이고 뭐 월급이 얼마가 올랐고 어쨌든 간에 그냥 무조건 존나 가기 싫고 존나 힘든 곳이에요. 저도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여건이 좋아진 건 맞잖아요. 그냥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 부사관의 복무기간을 줄이면 저는 오히려 부사관의 숫자가 좀 늘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남자는 어차피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근데 병으로 갈 바에 부사관 복무기간도 좀 많이 줄었던데 부사관으로 가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시 좀 생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겠죠. 왜냐면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나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런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 때문에 아마 의무복무를 안 줄이는 거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뭐 국방부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이고 전역하는 사람들의 인생도 생각해줘야죠. 맞잖아요. 부사관 군생활이 예를 들어 3년으로 줄었어. 근데 지원자는 늘지 않고 오히려 나가는 사람만 더 빨리 나가가지고 숫자가 더 줄어들게 된 거야. 그렇게 되더라도 그 빠져나가는 사람도 생각을 해줘야죠. 하루라도 빨리 나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오래 붙잡아가지고 써먹고 그 뒤로 나갈 때 되면은 뭐 알아서 잘 살아라 그러고 그렇게 할 거면은 하루 빨리 나가서 다른 일자리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죠. 전역하는 사람들 전역 후에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빨리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뭐 퇴직금이라도 두둑하게 주던지. 근데 그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내보내줘야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거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좀 파격적으로 줄여주면 오히려 부사관 지원율이 좀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의무복무기간을 줄여서 부사관이 늘게 되든 줄게 되든 저는 무조건 줄여야 된다고 보긴 합니다. 지금 진짜 너무 길어. 적당히 길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 ROTC 장교들이 2년 4개월인가? 2년 좀 넘게 하잖아요. 솔직히 그것도 짧은 기간이 절대 아니죠. 근데 빌어먹을 부사관 의무복무는 왜 4년이냐고.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긴 거야? 그러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야 2년 6개월? 간부생활 2년 6개월에서 뭘 배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까놓고 얘기해서 한 1년만 있어도 부대에서 거의 모르는 게 없습니다. 병사들도 일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한 상병 정도 됐을 때 그냥 뭐 부대에 대해 모르는 게 없습니다. 물론 부사관이 되면은 알아야 되는 게 좀 더 늘어나긴 하겠지만 2년 6개월만 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볼 때는 무슨 뭐 지금 SK 하이닉스 연구원 뽑습니까? 솔직히 그거 아니잖아요. 2년 6개월 한 3년 그 정도만 하고 안 할 사람들은 내보내줘야 됩니다. 이거 어쩌다 얘기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장기 전원 선발 이 얘기하고 있다가 좀 생뚱맞게 의무복무 줄여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오늘 이야기의 결론 장기 지원자 전원 선발 별로입니다. 전혀 좋은 생각이라는 느낌이 안 듭니다. 부사관을 늘리고 싶으면 일단 의무복무부터 줄이자. 그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4년은 진짜 이거는
이거는 진짜 안 해보고서는 모릅니다. 이거는 내가 군대에 마음이 떴어. 나는 이미 군생활을 계속할 생각이 없어. 근데 빌어먹을 남은 군생활 봤더니 2년이 넘게 남았네. 이거는 진짜 안 겪어보면 몰라요. 진짜 거기서 오는 이 터무니없는 막막함은 이거는 겪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존나 막막합니다. 진짜로. 아 나가야겠다. 딴 일 찾아봐야겠다 하고 남은 군생활 봤는데 2년 6개월. 이거는 진짜 의무복무 4년만 하고 전역하신 분들은 진짜 미친 공감을 할 겁니다. 의무복무 줄여야 된다는 거 미친 공감을 할 거예요. 아무튼 지금도 불철주야 군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장병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고생 많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항상 응원하고 전역하시는 분들은 별탈 없이 무탈하게 전역하시길 바라겠고 군생활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저는 정말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의 여건이 앞으로 계속 좋아져가지고 군생활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좀 만족할 만한 군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